최근 파일에 여기에 있었죠. 이렇게 요거 불러오십시오. 1, 2, 3, 4, 5, 6, 7, 8 다시 자기 이름. 그래서 저는 이제 홍길동이라고 넣었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제 스타일까지 지정된 거 나왔고요. 문제 번호 1번 밑에 입력한 다음에 스타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가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스타일을 알려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레일웨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설정해 놓은 스타일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커서를 자, 여기다 둬보세요. 이제 2번 문제를 하기 위해서 2번 옆에다가 깜빡깜빡 아니고요. 아래에다가 깜빡깜빡 드시면 스타일이 원래 기본인 바탕글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부러 스타일 지정을 한 거였고요. 자, 2번 문제 오늘 하실 부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번 문제를 하는데요. 2번 문제는 표와 차트예요. 표와 차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물론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 작성을 위해서는 표가 먼저 필요해요. 이걸 데이터로 표에 들어간 수치와 문자 열들을 데이터로 해서 차트, 그래프를 그리는 게 바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를 2라는 거 밑에다 아래에다 두십시오. 자, 표를 만들 수 있는 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력에 보시면 제일 앞에 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 네모 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옆으로 5개, 6개. 그러면 이렇게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칸입니다. 밑으로는 5개. 이렇게 5 곱하기 6이라고 나올 때 마지막 칸에서 클릭하면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표를 지울 때는 표 바깥에 있을 때 마우스 포인터 I자 모양인데요. 표 가까이 가서 그 선에 가까이 왔다 치면 이렇게 화살표로 변해요. 그럴 때 클릭해서 주변에 점, 이렇게 조절점이 나왔다는 거는 하나의 그림 형태로 표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를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이용하실 때는 입력에 옆에 화살표 메뉴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요. 표가 있어요. 표. 거기 가서 표 만들기. 그리고 단축키도 있어요. 컨트롤 NT 누르시면 됩니다.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쓰세요. 키보드로 단축키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눌러 있는 상태로요. NT 하면 표가 이렇게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줄수 아까 5칸이었고 칸수 6개였죠. 옆으로 나눠진 게 칸이고 밑으로 나눠진 게 줄수였습니다. 여기까지 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너비를 단에 맞춤 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 다른 분들은 이미 값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그때는 이미 값으로 해야 되거든요. 워드 프로세서 1급은. 근데 이 ITQ 한글은 단에 맞춤 너비는 높이는 자동 이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줄, 칸, 너비, 단, 높이, 자동, 글자처럼 취급 여기서 다 했으면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톡. 표가 아까 똑같이 만들어지죠. 지우는 것도 똑같아요. 가까이 가다가 화살표로 될 때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물론 지금은 지울 게 아니니까 다른데 클릭해서 조절점 취소해 주시고요. 자, 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표 내용을 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 이 네모칸 하나를 셀이라고 부르지요. 엑셀이든 한글이든. 자, 여기다가 그대로 쓰세요. 부분. 그리고 옆에 이동해서 화살표로 이동하십시오.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동하십시오.
밑으로 내려올 때는 밑으로 내려오는 키 이용하시고요. 엔터 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같은 셀 안에서 칸이 벌어집니다. 엑셀에서는 이거하고 반대였죠. 엔터 치면 다음 셀로 넘어가는데 한글은 안 그렇습니다. 엔터로 하시면 다음 셀로 안 넘어갑니다. 화살표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입력을 하시느라고 키보드 이용하고 계시니까 키보드로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입력, 제 거 보고 입력하세요. 오타 나시면 안 되세요. 오타도 다 감점 처리됩니다. 괜히 오타 나셔서 감점 당하면 내가 아는 건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특히 조심해 주십시오. 연습을 여러 번 해보셔야 되세요. 입력도. 그래야 요령도 생기고 빨리빨리 이동도 되고 하세요.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세요. 표 전체 범위 정하는 거. 마우스 포인터가 영어 대문자 I자일 때 드래그로 전체 표 하는 거 첫 번째 방법. 자, 취소는 표 바깥에 다른데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처음 칸은 그냥 클릭. 여기가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Shift 클릭.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취소하겠습니다. 표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 세 번째는 표 안에 커서 두시고요. 키보드의 F5키, ESC 키 옆에 F1, F2, F3 이렇게 펑션 키, 기능 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F5키 하나, 둘, 셋 눌러주시면 표 전체 범위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가운데 정렬하십시오. 표의 내용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취소하고요. 요 숫자들만 여기서부터 합계가 아직 안 써져 있긴 하지만 여기도 숫자가 써질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지막이죠. 처음은 그냥 클릭, 마지막은 Shift, 키보드의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 그래서 숫자들과 숫자가 써질 곳까지 범위 정해서 얘네들은 숫자는 오른쪽 정렬, 문자는 왼쪽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전체적으로 다 가운데로 한 다음에 숫자만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익히실 거는 이거 써드릴게요. 이제 뭐 이런 정렬 방법이야 많이 쓰셨으니까 제가 안 써드려도 되지만 여기서는 블럭 계산식 이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들어갈게요. 자, 그럼 블럭 계산식 들어갈게요. 블럭 계산식을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 이 세 개, 이 네 개의 합계를 여기다 할 거예요. 왜 합계냐면 여기가 합계라고 써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가 시험 횟수에 따라서 합계가 아니고 평균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 이제 평균들 써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여기다가 평균 합계할 거고요. 합계라고 써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범위 지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합계가 결과가 나올 곳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합계 여기 나오고요. 미주 지역의 합계 여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 보십시오. 이렇게 영어 대문자 I자 모양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클릭하면 필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 대문자 I자가 아니고 화살표일 때 우클릭하면 필요한 명령도 안 나오거니와 이렇게 표에 조절점만 나와요. 블럭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다시 범위 지정하셔서 우클릭 블럭 계산식 I자일 때 우클릭 하셔야 이게 나옵니다. 블럭 합계도 있고 평균도 있고 곱도 있지만 지금은 합계로 해주셔야 되는 이유 여기 합계라고 써있죠. 자, 블럭 합계 하면 짠 블럭 합계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도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오른쪽 정렬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블럭 합계까지 해주십시오.
셀 배경색 지정해 볼게요. 문제에 어디를 하라고 나와요? 셀 배경색. 이 네모칸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죠. 자, 필기하실 분들은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색은 어디에다 주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제에서 요만큼만 9분부터 시작해서 첫 칸은 항상 이렇게 클릭해서 첫 위치 잡아주십시오. 여기서부터 2012년까지 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맨 제일 오른쪽과 제일 아래쪽은 뺀 요 부분만 범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 역시 보세요. I자일 때. 여기서도 I자지만 요 안에 쏙 들어가서 여기서도 I자죠. 근데 이 선 가까이 가면 화살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예 바깥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범위 지정을 했으면 I자일 때 우클릭 오른쪽 단추,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셀 테두리 배경 나오고요. 그 옆에 각 셀마다 적용 나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나오고 탭이 3개로 돼 있죠. 테두리, 배경, 대각선. 이게 한꺼번에 명령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배경을 줄 거니까요. 나중에 대각선도 쓰실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은 배경 탭에 오십시오. 현재는 이 지정한 범위. 여기에 색 채우기가 없지요. 없으니까 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반대로 풀어서 말하자면 나중에 색깔을 없앨 때는 이 색 채우기 없음을 해주면 된다라는 응용을 또 하실 수가 있으시겠지요. 자, 지금은 이제 색을 쓸 거니까 색 채우기 없음 아래 보시면 색이라고 나와 있죠. 자, 색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글쎄 여기서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세요. 지금 면색은 하얗게 돼 있고 그 옆에 무늬색은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얀색보단 아무래도 사람의 시선이 일로 먼저 가요. 무늬색으로. 이게 더 진하기 때문에. 근데 무늬색 건드리는 거 아니세요. 지금은 무늬색 하지 마시고 면색만. 면색을 무늬를 안 줄 거거든요. 면색에 가서 노랑으로 채우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랑 찾기 전에 먼저 팔레트, 이 색상 테마가 여기로 가서 요 화살표로 가면 색상 테마가 쭈르륵 나옵니다. 팔레트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렇게 천연색을 보시려면 오피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클릭하세요. 나중에 하얀색 쓸 땐 요 기본에 있어요. 하얀색은. 지금은 오피스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랑 RGB 255, 255, 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얘를 클릭하십시오. 미리 보기에 이렇게 바뀌죠. 무늬를 안 건드립니다. 배경에서 면색, 색으로 바꾸고 반드시 면색, 무늬색 아닙니다. 면색 바꾸셨나요? 오피스도 이제 이 색상 테마도 오피스로 바꾸시고요. 자, 미리 보기가 이제 맞게 나온 것 같으면 설정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했는데 왜 파란색이 돼 있을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블럭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얀데 블럭 설정하면 검게 변하듯이 노란데 블럭 설정이 돼 있으면 그거의 보색인 반대 색깔을 뜻하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표 바깥에 다른데 클릭해서 범위 지정을 취소해보면 제대로 블럭 설정한 곳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음을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까지 하신 거 정리해볼까요? 셀 배경색. 요만큼만 바꿉니다. 나중에 이 노란 부분만 차트에 이용하실 거예요. 그 힌트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십시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 익히실 거는 테두리 변경하기. 변경하기나 바꾸기나 같은 말이죠. 잠시 후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른한 오후라 조금 힘드실 수 있으시죠? 자, 힘내시고요. 제가 목소리 일부러 딱딱 끊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 깨시라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수업 끝나고 쉬십시오. 자, 그러면 잠깐 쉬세요.
잠깐 쉬시고요. 스트레칭 하시고 따뜻한 물 혹은 오늘은 조금 따뜻한 것 같으니까 시원한 물 한잔하고 오십시오. 쉬는 시간입니다. 자, 테두리 변경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셀 배경색까지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테두리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는 한 번에 아니고 이제 여러 번에 좀 걸쳐서 해주셔야 돼요. 테두리는 이 표의 선의 모양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척한 범위 지정해서 어쨌든 우리 아까 표 전체 범위 정하는 거 익히셨죠? 이번에는 키보드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무데나 셀 포인터, 이 마우스 포인터 표 안에 두시고요. 처음 칸에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여기다 두시고 F5키 하나, 둘, 셋 눌러서 표 전체 범위 지정해 주십시오. 블럭 설정이 된 상태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I자 모양일 때 이 선에만 안 가면 돼요. 바깥에 있거나 아니면 안에 아예 쏙 들어가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클릭하시게 되시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요. 그러면 여기 중간보다 조금 위에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각 셀마다 적용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셀 테두리 배경 이렇게 나오면 테두리 탭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선의 종류를 지금 한 줄짜리니까 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 실선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굵기나 색깔은 안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냥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워드 프로세서 1급에는 굵기가 나오거든요. 색깔은 변경하는 건 안 나오지만 개인 문서 만들 때 표 색깔은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중실선으로 바꾸셨으면 적용 위치 여기요. 여기에서 바깥쪽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지정한 범위의 바깥만 이중으로 되면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저절로 되죠. 그러고 나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범위 지정 취소해보면 바깥쪽만 이렇게 다른데 바깥에 클릭하면 범위 지정 취소가 되시죠? 그러면 두 줄짜리로 됩니다. 이제 표는 이 테두리는 좀 여러 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이번에는 맨 위에 줄만 범위 정하실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I자일 때 쏙 들어가서 쭉 위에 칸들만 블럭 설정하시고요. 역시 I자일 때 그 안에 쏙 들어가거나 아예 나오거나 선에 걸쳐져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화살표이기 때문에 우클릭하면 이렇게 엉뚱한 게 나오면서 블럭 설정도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그러면 표 바깥에 클릭해서 취소하시고요. 자, 다시 안에 쏙 들어가서 블럭 설정 제일 위 마우스 포인터가 I자, 영어 I자 대문자 모양일 때 우클릭 하셔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아까 요게 이쪽 편에 나왔죠. 이번에는 이게 이쪽 편에 나오시죠.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자리가 없잖아요. 우클릭 했을 때. 이건 알아서 컴퓨터가 나오는 거니까요. 다른 명령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각 셀마다 적용.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선 종류가 기본적인 이걸로 한 줄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엔 아래만 짠 하고 요 아래에 할 거 여기와 여기 하셨으면 설정하겠습니다. 범위 지정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해서 범위 지정 취소해 볼게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줄만 범위 지정해서 아래만 했기 때문에 여기도 두 줄이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도 두 줄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범위 정하면 오른쪽으로 해주면 되죠. 지정한 범위. 근데 반대로 여기를 범위 정하면 왼쪽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첫 칸을 범위 지정을 합니다. I자 모양일 때 우클릭 오른쪽 단추 눌러서요. 마찬가지로 중간보다 조금 위에 셀 테두리 배경에 이번에 이쪽으로 열리죠? 부메뉴가 자리가 있으면 오른쪽에 열리고 없으면 이제 그때서야 부메뉴가 왼쪽에 나오니까요.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실선 종류를 먼저 고르세요. 그리고 여기 적용 범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6일 범위 정했으니까 요선이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여기에 오른쪽만 진하게 되어 있지요. 오른쪽 클릭. 여기 됐어요. 그러면 설정, 범위 지정,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해서 범위 지정 취소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 테두리 배경색도 줬고 테두리는 3단계로 거쳐서 줬어요. 바깥쪽과 그 다음에 아래쪽과 오른쪽 이렇게 해서 셀 테두리를 다 이중실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는 합계를 구할 게 아니었는데 여기를 합계를 구해버렸네요. 여기 지울게요. 그거 딜리트로 지우십시오. 자, 이 칸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대각선을 줄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러면 우클릭해서 오른쪽 단추죠. 그 자리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I자일 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 3가지 탭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테두리, 배경, 대각선도 여기에 있어요. 대각선에서 얘와 얘 하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시죠? 문제에서 나온 대로. 설정하겠습니다. 범위 지정 클릭. 바깥에. 범위 지정 안 해도 돼요. 한 칸만 하실 때는. 그냥 깜빡깜빡 커서 옮겨 놓으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신 거는 대각선 하셨습니다. 테두리에 대각선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익히실 거는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잃으세요. 사실은 연습을 하시면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제 자주 안 쓰시다 보면 잊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죠. 낯설기 때문에 빼먹어서 점수가 감점이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연습을 해서 저와 같이 익히시고 반복 연습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 점수를 잃지 않으면 그만큼 이롭게 되겠죠. 자, 여기는 캡션 넣기라는 거예요. 요거 지정하겠습니다. 제가 써드렸듯이 캡션이란 지금 우리처럼 요 표 또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으로도 많이 씁니다. 표나 여기 바깥에 따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표에 포함되어 있어서 표를 지우면 걔도 지워지고 캡션도요. 표를 이동하면 캡션도 같이 이동해 다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캡션 넣는 거 해드릴게요. 잠깐 필기하셔야 되나요?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 필기하시거나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캡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두세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표 바깥에다 두지 마시고 바깥에다 두고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표 안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게 훨씬 쉬우세요. 표 안에 아무데나 두고요.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으로 가는 겁니다. 입력에 드롭다운 단추. 보시면 캡션 넣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만 정해주면 되는데요. 캡션이 보통 어디에 오냐면 여기에 와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안 듣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오른쪽 위는 뭐냐면 오른쪽이 먼저잖아요. 위에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 위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 여기에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위에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오른쪽 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위에 오른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에 생기는데 왼쪽이 먼저 생겨요. 그럼 얘를 범위를 지정해서 내용을 먼저 쓰지 말고 이 표나 캡션은 글꼴이 똑같아요. 글꼴을 뭘로 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도둠. 자, 범위 정하셨죠? 쓰기 전에 요거 클릭해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요거 클릭하고 여기를 이렇게 색깔 변하게 하세요. 그리고 도둠에 돛에 디귿 첫 번째 자음을 입력하면 디귿으로 시작하는 것들부터 쫙 나열이 돼요. 그럼 고르기가 훨씬 선택하기가 훨씬 좋으시죠. 시간도 아껴주고 실수도 줄여줍니다.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뭐라고 하라고 나오냐면 10.
10이 맞아요. 10이나 10.0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정렬을 오른쪽. 그러니까 위에 먼저 올려놓고 글꼴 바꾸면서 정렬을 오른쪽 하게 되면 그때서야 여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범위가 지정돼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내용 똑같이 제 거 보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캡션 넣기도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를 옮겨 다니거나 지으면 표를 한번 지어 볼게요. 자, 표를 지을 때는 아까 연습한 대로 마우스 포인터가 I자일 때는 아니고요. 가까이 가서 선 가까이 가면 요 화살표가 됩니다. 그럴 때 클릭해서 조절점 나타내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돼요. 근데 지울 게 그럼 캡션까지 지워졌죠. 왜냐면 캡션을 바깥에 따로 쓴 게 아니라 표에 포함되도록 캡션 기능으로 했거든요. 자, 지울 거 아니었으니까 실수 되돌릴게요. 요거죠. 톡.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에 확 지어서 깜짝 놀라셨죠? 표 다시 만들어야 되나 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캡션을 넣을 때 주의점은 위에다 넣고 나중에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표 전체 범위 지정해주세요. 커서 안에다 대고 키보드에 F5키 하나, 둘, 세 개 누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마우스가 미끄러지면서 뭐 데이터가 이동이 된다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 상태로 마찬가지로 글꼴 표 안에도 이하고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글꼴 도둠 클릭해서 색깔 변하면 디귿 도둠의 디귿 그래서 도둠 크기는 10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다른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표 기능은 이 ITQ 한글에서 체크하게 되는 표 기능은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 표